백일섭과 딸 사이의 오랜 단절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무렵,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충격적인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과 더불어 백일섭은 자신의 인생에 얽힌 비극적인 진실을 고백하며 왜 그의 가족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파괴했던 이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가 자주 바람을 피웠고 결국 9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며 이혼하셨습니다. 백일섭의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던 날, 백일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고통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고 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백일섭은 아버지가 곧 어머니를 다시 데려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매일같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집에 새어머니를 들이게 됩니다. 새어머니는 이후 또 다른 새어머니로 바뀌었고 백일섭은 어린 시절 3번이나 새어머니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붓 어머니들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으며 마음의 상처와 혼란 속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백일섭은 하루에 2끼, 점심과 저녁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백일섭은 새어머니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밥을 지어야 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밥을 먹지 못한 채 학교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백일섭이 새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내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칭찬이 아닌 차가운 꾸중뿐이었습니다. 당시 백일섭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 무역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본에 가면 23개월 동안 집을 비웠고 백일섭은 그때마다 마음에 공허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일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떠난 친어머니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책가방 하나 들고 어머니 주소만 가지고 서울로 찾아가게 됩니다. 고향에는 미련이 없었지만 떠난다는 생각에 그는 1~2시간 동안 울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수에서 석탄 기차를 타고 무려 14시간이나 달린 끝에 서울에 도착한 그는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서울에서 새아버지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여수에서의 상처와 서울에서의 새로운 상처로 인해 백일섭은 혼란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백일섭은 1965년에 KBS 공채 탤런트로 연기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데뷔하자마자 무명 시절 없이 바로 주연급 연기자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의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방송국 간부는 백일섭에게 청와대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느냐? 며 문공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드라마 녹화 중이던 어느 날 점심때쯤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백일섭을 찾았습니다. 비서관은 백일섭에게 몇 시까지 방송국 현관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는데 녹화 중이라고 하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웃으며 전했습니다. 백일섭은 거절할 수 없어 부랴부랴 양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지프가 한 대 있었고 백일섭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일섭은 생전 처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청와대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한 백일섭은 유경수 여사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백일섭과 송창식, 윤영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백일섭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본 키 작은 분이 자신을 반기며 악수를 청하자 긴장이 너무 돼 두 손을 모아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초대받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백일섭은 우루사 CF 모델로도 오랫동안 활약했습니다. 이후 그는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당시 드라마에서 백일섭은 홍도야 우지 마라라는 노래와 함께 다양한 유행어를 탄생시켰고 드라마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백일섭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백일섭은 이후 여러 사업에 손을 대다가 무려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평소 술과 사람을 좋아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었던 백일섭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우연히 최모 씨라는 사람과 함께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최 씨와 백일섭은 집이 같은 분당에 있고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며 인근 골프 연습장에서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최 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한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백일섭이 과거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최 씨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초청객의 신원 조회 작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일섭은 그의 연배로 보아 당시 그 일을 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 씨는 남들보다 일찍 법조계에 입문했다고 주장해 백일섭은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백일섭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최 씨의 나이는 겨우 16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실제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기도 했고 자신이 한때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을 당했고 아내까지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해 백일섭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최 씨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다는 주장에 걸맞게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유명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천검단 지구상가와 경기 용인 아파트에 투자하면 2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유혹해 백일섭의 부인에게서 5억 원의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최 씨와는 2년 동안 골프 연습장을 함께 다니며 술자리도 자주 가지는 등 친분이 깊었기에 백일섭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최 씨가 돈을 받아 투자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일섭은 화가 났지만 현금 5억 원 대신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백일섭은 향후 부동산 시세만 괜찮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사기를 쳤지만 경찰서에서 포승줄에 묶인 최 씨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건으로 죄값을 치를 것이라며 자신으로 인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여 최 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백일섭은 한때 영화사를 차려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지금처럼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일본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백일섭의 회사는 영화사 등록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때 카바레 사업을 대규모로 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고 식당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국 사기꾼들에게 휘말려 합계 9억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젊은 시절 딴따라라 불리며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결혼한 10살 연하의 아내와도 최근 졸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백일섭은 배우로서 집안에서 대우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었지만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싸우기 일쑤였고 결국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아내에게 주고 혼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졸혼 과정에서 아내와 다툴 때 딸이 중재를 하다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현재 백일섭은 아들과만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일섭은 손자 육아에 보모에게 들어가는 비용 월 2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집을 떠난 후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에 들어갔고 이후 2달 동안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밥을 혼자 나가서 사 먹으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집에서 아점을 해먹는 것에 익숙해져 괜찮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